한장안성 미양궁 유적. 여기가 바로 장안성입니다. 삼국지 게임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 도시 이름 바로 장안. 바로 그 장안이 바로 여기입니다. 항고조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첫 번째 도읍으로 세운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요 장안성입니다. 근데 이미 폐허밖에 되지 않아서 볼 게 없습니다. 옛날의 위험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미양궁 입구. 옛날 이곳에 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성 안의 물을 북쪽에 있는 위수로 흘려보내는 배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폭은 40에서 50m, 깊이는 3m 정도. 미양궁 곳곳에서는 옛성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39년 흉노로 인해 골머리 앓고 있던 한무제는 월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장건은 최초로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되었죠. 장안성에서 한무제의 명을 받고 서역으로 떠나는 장건의 모습을 상상하며 장안성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도성에서는 성문에 들어갈 때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문 중 가운데 문은 항제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죠. 저는 당당히 가운데 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나라 당시 이곳을 지나면 화려한 궁전이 펼쳐졌고 그 앞에는 웅장한 성문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흔적조차 없죠. 미양궁 전전으로 향합니다. 전전이란 쉽게 말해 황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황제 등국, 황제의 아련, 공식 행사, 황제의 일상 공간 등이 모두 전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이는 400m, 폭은 200m, 가장 높은 곳은 15m에 달했다는 전전은 용수산을 기반으로 삼아 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편히 올라가고 있는 이 계단은 한나라 시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에 오르고 나면 웅장한 미양궁 전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저는 항상 가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알고 싶었죠. 황제는 장안 어디에서 살았을까? 어떤 곳이었을까? 장안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서안 어딘가 있었겠지가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장소와 전쟁터,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미양궁 전전은 세 개의 거대한 대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은 외조에 해당하는 대전이 있었던 곳으로 황제 즉위식과 조례의 거행 같은 공식적인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는지 한나라 도성인 장안을 기록한 지리서 삼보황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경부에서 말하는 용수산을 트고 전전을 들어 올렸다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한무제에 이르러 목란으로 풀려하니 목란은 향기로운 나무고 불료는 석가래네. 은행나무를 들보로 삼으니 나무에는 문체가 있구나. 금포는 무늬에 달려있어 금빛처럼 화려하니 중앙에는 짐승과 용, 뱀의 모양이 새겨진 문고리로 치장하였네. 옥고란 옥으로 장식한 문이구나. 화려한 석가래를 받친 담 너머로 상스러운 구슬을 얹었네. 옥을 다듬어 만든 기둥은 옥으로 된 주춧돌이 받들고 있으니 영은 기둥이고 석은 기둥 아래 돌이네. 황금으로 벽을 두르고 틈 사이가 시병이니 바람이 불어오면 들려오는 그 소리가 참으로 영롱하구나. 과거 한나라의 도성이자 정치의 중심지였던 미양궁은 현재 서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내조에 해당하는 대전이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미양궁 선실전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국정을 논하고 연애를 베풀며 황제가 일상생활을 보냈다는 선실전.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흉노를 말하지 못했는데 어찌 집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흉노와 전쟁이 한창일 때
명장 각거병이 한무제에게 남긴 명언으로 이곳 어딘가에서 이 멋진 말을 남겼을 겁니다. 미양궁 전전 북쪽에는 항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초방전이 있습니다. 초방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매우 재밌는데 초는 산초나무를 뜻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갖춘 산초를 갈아 진흙과 섞어 벽에 바르면 향기롭고 방이 따뜻해지는데 씨가 많은 산초처럼 많은 자손을 낳으라는 의미로 초방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제와 항우가 서로 많은 유씨항자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미양궁 전체 구조를 보자면 외조에 해당하는 대전을 앞에 두고 생활공간과 침전을 뒤에 배치하였는데 이를 두고 중국 학자들은 미양궁을 3000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 궁정구조의 원조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화려했던 한장한성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을까요? 첫 번째 재난은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 시절 발생합니다. 왕망의 개혁 실패로 호족들은 들고 일어섰고 거듭되는 가문과 기근으로 지방 곳곳에서는 농민들이 봉기하여 지방 세력을 갖춥니다. 농림산을 근거지로 삼은 농림군과 붉은색으로 눈썹을 칠했다 하여 불리게 된 정미군이 그들이죠. 호족 세력과 연합한 농림군은 평림군 소속 경시장군 유연을 항제로 추대하는데 이자가 바로 경시제입니다. 천하에 또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한 왕망은 급히 사공 왕읍을 파견하여 사도 왕심과 정예병사 43명 명을 징발하게 하여 곤양으로 징적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만여 명이 신군 43만 명을 무찌른 기적같은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곤양대전입니다. 여기서 한략한 이가 바로 항고조 이래 유씨 집안 최고의 사기캐 유수, 훗날 후한을 세운 강무제입니다. 대승을 거둔 농림군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도 잠시 제주가 항제를 넘어서면 오래 갈 수 없는 법이죠. 유수 형제의 명성이 나날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경시제는 유수의 형 유연에게 죄를 씌워 죽이고 유수를 하북으로 보내 숙청시켜버리죠. 거침없어진 농림군은 곧장 장안으로 진격합니다. 당시 상황은 한서왕망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병사들이 선평문으로 들어갔다. 장안이 성문을 시찰하다 병사들과 마주쳐 살해됐다. 왕업 등이 북걸 아래에서 공격에 저항했다. 2일 반역자 왕망은 어서 나와 투항하거라! 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액정과 승명전까지 번졌는데 이곳은 황황실주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당시 32세에 불과했던 그녀는 어떻게 한나라 집안 사람을 볼 것인가 라 하며 스스로 불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왕망은 불을 피해 선실의 전전으로 갔는데 불길이 그를 쫓아왔다. 미양궁은 이때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날이 밝자 왕망은 점대로 달아났다. 병사들이 반역자 왕망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다. 어떤 미녀가 방에서 나와 그는 점대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병사들이 점대를 들여싸 화살을 쏘고 접전을 벌였다. 왕업 부자들은 싸우다 죽었고 병사들이 점대에 올라 왕망을 도륙하고 농민치가 왕망의 머리를 잘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장한성은 미양궁 외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안에 입성한 경시제는 장안을 도읍으로 삼고 장락궁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미양궁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한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안성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경시군과 정미군의 지속적인 대립 속에 정미군은 장안으로 진격하였고 경시제를 살해하고 궁시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한서왕망전에는 당시 장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은 사람을 먹었고 죽은 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니 장안성은 폐허가 되어 성내에 걸어 다니는 자가 없었다. 이것이 한장안성의 첫 번째 순환시대였죠. 정미군을 무찌르고 후한을 건국한 강무제는 낙양을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주의 땅 장안을 수차례 방문하여 조상들의 능을 참배하고 제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무 19년 서경에 궁실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궁실은 미양궁을 말하며 장안성은 조금씩 옆모습을 회복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안은 두 번째 순환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한 말에 들어서 동탁이 소제를 패하고 헌제를 옹립합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자 지방세력 군벌들이 연합하여 동탁 토벌군을 결성하죠. 동탁은 토벌군을 피하기 위해
장안 전들을 주장하며 말합니다. 고조가 간중에 도업하여 내려온 것이 11대였소. 강무제가 낙양의 도읍을 정한 지 지금 또한 11세요. 마땅히 장안으로 천도하여 하늘과 백성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 완전 돌머리는 아니었는 듯. 결국 후황왕조의 수도는 동탁에 의해 장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천자가 장안으로 출발하자 동탁은 기다렸다는 듯 낙양의 부호들을 잡아다가 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재산을 못수하고 낙양 백성들을 강제로 장안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병사들이 백성들을 몰아치니 사람과 말이 서로 엉키고 밝혀 시체가 길에 가득 찼으며 낙양은 결국 불에 타 닭과 개조차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평 1년 3월 5일 천자의 어가가 장안에 도착합니다. 당시 장안은 항제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안서 동탁전에 따르면 장안은 정미인한 때 궁실이나 건물이 모두 불에 타서 남은 게 없었다. 이때 유일하게 교모와 경주부사만 남아있어서 잠시 머무르다가 미양궁이 수리되자 비로소 거처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동탁은 낙양 인근에서 송경과 교전 중이었으며 조정의 대소사는 모두 사도 왕윤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장안은 매우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이 장안에 도착합니다. 많은 대신들이 모두 그의 수레가 있는 곳으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고 하죠. 재벌을 개못 준다고 동탁의 만행은 장안에서도 지속됐습니다. 눈에 거슬리면 죽이고 위위 왕혼을 모함에 살해하고 동시 친척에게는 간직을 주어 한 자리씩 해먹으며 자신은 봉국미연에 성을 쌓으니 성 안에는 가히 곡식 30년치를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일이 성사되면 천하에 응거하고 안되면 미연을 지키며 여생을 마칠 것이요. 사도 왕유는 결국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탁이 찬탈하려는 징조가 보이자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동탁을 죽여야겠구나. 그는 먼저 동탁의 희중과 정이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역포를 포섭하여 동탁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192년 4월 23일 동탁이 앵문에 이르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도의 이숙이 동탁을 극으로 찌릅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던 동탁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놀란 나머지 수레에서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외칩니다. 여포야! 여포 어디 있느냐! 여포가 나타나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처단하리라! 동탁이 말하길 이 개같은 놈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 결국 동탁은 욕을 하며 죽었고 삼족을 멸하니 사졸들은 만세를 부르고 백성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탁은 장안 어디서 죽었을까요? 장안성에 왔는데 동탁이 어디서 죽었는지 정도는 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탁은 앵문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앵문이 장안성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쭉쭉해볼 수는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동탁전에 따르면 초평 3년 4월 헌제가 병났다가 나아지자 미양궁에서 조회를 엽니다. 동탁도 조복을 입고 수레에 올라 궁궐로 가는 길에 살해당한 것이죠. 즉 미양궁으로 가다 앵문에서 죽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장안지를 살펴보시죠. 미양궁에는 궁문이 81개, 앵문이 14개 있다. 한서에 따르면 주허우 유장이 태위 주발을 따라 수천 명을 거느리고 미양궁 앵문으로 들어갔다. 안사고는 줄을 달아 앵문이란 정문이 아닌 양쪽에 있는 문을 말하며 마치 사람 양쪽 팔에 있는 애가와 같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즉 앵문은 궁전 정문 양쪽에 있는 쪽문인 것이죠. 잠시 중국의 군성 건축 계획을 살펴보자면 주나라 법도에 따라 중축선을 기점으로 건축물을 배열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문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 한나라 때 궁전은 중축선을 벗어나 순차적으로 항궁을 배열하는 배치 방식을 갖추고 있죠. 장영이 지은 서경부에는 한나라의 궁은 진나라의 제식을 참고하고 주나라의 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장한성은 주나라 법도에 속박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문은 남쪽이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양궁의 정문은 어디였을까요? 소아는 미양궁을 지을 때 미양궁 동쪽과 북쪽에 거리를 세웠습니다. 거리란 정문 양쪽에 있는 커다란 대 같은 것으로 왕조의 건세와 위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양궁에는 동궐과 북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문은 동쪽과 북쪽에 있었죠. 한서 고재기 안사고주에 따르면 미양궁은 비록 남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글을 올리거나 이를 아래거나 아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궐에 이르렀다. 콩과 사마 또한 북쪽에 있었다. 이것은 북궐을 정문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양궁에서 항제를 아련하려면 남문에서 들어와 전전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북걸 또는 동걸로 들어와 한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북걸과 동걸은 정미의 난때 소실되었고 후한 때는 동서남북 국문이 항공을 출입하는 주요 성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에는 북국문 외 작실문이 하나 더 있었죠. 작실문은 미양궁 소부에서 일하던 간원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항제를 아련하기 위한 국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흐완서 동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포와 기도의 이슥이 용사 10여 명에게 미사옷으로 갈아입고 북양문 안을 지키면서 동탁을 기다리도록 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동탁은 병이 다 나온 항제를 아련하기 위해 미양궁 정문 북국문 중 액문으로 불리는 쪽문으로 들어오다가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밖으로 나갈 때는 자액문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액문을 사용했다고 하니 북양문 중 우측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오다가 역포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탁이 죽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곳의 현재 모습. 동탁은 죽었으나 한 장안성의 순환시대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이각각세의 난과 삼국지 시대 이후의 장안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